I'm very pleased today to introduce two speakers tonight. Hyun Si-won, who is our featured researcher for the Spinning East Asia series, who will be sharing her experience as an art curator and writer, but also working proactively with decade-long experience working and collaborating with designers and as a cross-disciplinary curatorial practice in South Korea. And her presentation will be followed by a conversation with her longtime collaborator, also fellow curator Helen Jong-Yong-Koo, who will be responding through a historical review, a contemporary historical review of independent design practices in curatorial practices. So without further ado, may I have Si-won to give her presentation. She has been very thoughtful of having her slides in English, although she'll be mainly speaking in Korean. So for those audience who would prefer for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lease turn on the menu now. Thank you. Over to you, Si-won.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초대해 준 웨이웨이, 써니, 데이비드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한 30분 동안 디자이너로서의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전시와 협업, 디자인과 미술의 한 단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상당히 이제 큰데요. 제가 서울에서 전시공간 시청각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이나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넓은 범주의 시각예술가들과 작업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퍼포먼스를 하는지, 페인팅을 하는지, 글을 쓰는지 매체, 미디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미술가인가? 너는 페인터인가? 너는 큐레이터인가? 하고 묻지 않으며 작가들과 저는 작업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보리스 그로이스가 예술가의 두 신체라는 글에서 여전히 정체성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작가의 어떤 조각이 여기 와 있는가? 또 작가가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대화해 나가고 하나의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을 가져서가 결코 아니라 때로는 과거 왕이 신체가 없어도 정신은 어느 곳에 있다라고 이제 보리스 그로이스가 인용을 했는데요. 작가의 신체와 정신, 존재는 여러 가지로 흩어지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전시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를 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작가와 큐레이터,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선택을 합니다. 전시를 통해서 저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큐레이터들은 많은 작가들을 만나왔을 텐데요. 이때 전시는 매우 오묘하고 흥미롭고 또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높은 집값 그리고 제한된 물리적인 전시 공간 또 독립적인 스페이스를 이제 꾸리려고 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전시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시는 하나의 활동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이제 파트였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SMSM의 작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작가라는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SM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술 작가인 사사와 박미나 그리고 한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슬기와 민 이렇게 4명의 개인이 모인 사람들이 SMS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룹 SMSM의 멤버인 그래픽 디자이너 슬기와 민
사사 페인터 박민아는 개별 작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면서 SMSM의 활동은 드문드문해 왔는데요. 이 SMSM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SMSM인데요. 이 4명 개인들의 이름을 앞부분을 딴 것입니다. 저는 2019년 10월 달에 공간 시청각에서 SMSM의 10년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전시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이 4 명의 작가들,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작가 사사와 박민아는 이제 한국 미술 씬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한 작가였습니다. 또 슬기와 민이 네덜란드에서 2005년 귀국한 이래 한국의 다원 예술 또 그래픽 디자인의 새로운 움직임에 끼친 영향은 막대합니다. 시청각은 경복궁과 청와대에서 가까운 서울의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제가 안인용이라는 큐레이터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했던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전시들과 이제 활동들이 열리던 곳이었는데요. 다시 2019년에 열렸던 SMSM의 전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MSM 10 이전은 프로젝트 그룹의 10년을 활동하며 과거의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업들을 다시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작업은 에너지라는 이름의 작업이었는데요. 이 에너지라는 작업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에너지 드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이 작업이 처음 선보였던 장소는 시청각이 아니라 201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였습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미술 비엔날레는 1995년 열린 광주 비엔날레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이 1984년도에 30년 만에 한국에 왔고 이제 이후 백남준은 한국 미술을 둘러싼 다양한 어떤 제도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때 저는 핵심이 새로운 전시 제도의 마련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에너지라는 SMSM의 작업이 선보였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한국 동시대 미술과 시각 문화를 어떤 좀 힘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SMSM 10 전에 선보였던 또 다른 작업은 이렇게 지금 식단 디자이너를 위한 이상적인 식사라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청각은 한옥 공간이어서 마치 누군가의 집안처럼 보이는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가짜 음식 모형들 그리고 정교하게 짜인 식단에 비롯한 이제 건강 디자인이었는데요. 더 나은 미래에 기능하는 디자인의 어떤 강력한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듯도 합니다. 사사, 박미나 슬기와 미는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이너 K를 위한 이상적인 식사라는 제목의 작업을 이제 한 것이지요. 작품 제목이 정확하게 Ideal Dining Table for the Designer Mr.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도 시청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전시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제일 처음 보여줬던 것은 시청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테이블 또한 2012년도에 있었던 Life a User's Manual이라는 인생사용법 전시에서 선보였던 전시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 공간은 지금 현재 컬처 스테이션 284라고 보이는 공간이고요. 과거 한국의 최초의 기차역으로 1920년대에 문을 열었던 기차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가 2012년부터 미술 공간으로 혹은 시각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북이와 두루미라는 제목의 타이포 잔치라는 타이포 페스티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인생 사용법을 기획한 큐레이터는 김성원이라고 하는 큐레이터이고요.
현재 내일 문을 다시 여는 리움의 이제 부관장으로 이제 새롭게 일을 또 다시 하시게 됐는데요. 큐레이터 김성원은 이 라이프스 매뉴얼 인생 사용법이라는 전시에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을 다루는 전시가 하나의 태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도는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인생사용법이라고 하는 전시에서 디자인을 보여주는 태도는 디자인을 산업화된 직능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디자인을 산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예 디자인 등으로 장르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사용법이라는 제목은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즈 페렉의 제목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디자인을 일종의 문제 해결력, 방법론, 법칙, 사용법 등으로 보여주는 시각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사용법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당시의 다양한 디자인 전시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첫 번째로는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유명 디자이너들의 전시와도 달랐고, 둘째로는 디자인을 생활 문화를 회고하는 인공물이나 과거의 유산으로 보는 시점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작가와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뒤섞으며 이제 모든 작품들을 현재에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이너와 디자이너가 아닌 이들이 참여해서 전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서울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선보인 길종상가라는 작가의 작업입니다. 디자이너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생시키는 전시였고, 또 이제 인생사용법이라는 2012년의 그 전시 제목이 정말 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2019년 SMSM10 전시인데요. 여러 작업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업은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과거 SMSM이 한국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이었던 페스티벌 봄에서 만들었다가 시청각 공간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세탁실 옥상으로 이제 가져다 놓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때는 뺑뺑하게 있었고 이제 아닐 때는 쭉 빠진 모습으로 이제 있기도 했는데요. SMSM은 이제 각자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SMSM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응용미술 집단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SMSM의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많은 풍선 인형들, 전광판들, 그리고 음식 식단 같은 매뉴얼들, 어떤 안내판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할 때 이 전시 협업체, 익시비션 콜라보레이터리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요. 이쯤에서 2부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SMSM의 작업을 보면서 저는 이들이 디자이너로서의 아티스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만들어낸 협업체, 콜라보레이터리가 새로운 에이전트로서 이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갈 수 있다. 이 활동 반경을 스스로 짜도록 자극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전시 협업체라는 말을 사회학자 토니 베넷이 했던 말, 전시 복합체라는 말에서 살짝 비틀어 본 것이었습니다. 익스비션 컴플렉스라는 말을 한 토니 베넷은 19세기 중반 영국의 박물관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요. 영국의 박물관들은 당시에 관람객 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야간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노동자들이 밤늦게 전시를 보러 올 수 있도록 박물관이나 전시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시 협업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전시 자체가 하나의 에이전트,
가상의 주체가 되고 어떤 알리바이가 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SMSM이 각각의 작가들보다 사사나 박미나의 활동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활동을 했지만 이들에게는 SMSM의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시로 말미암아 새로운 작업이 생성되고 새로운 방법론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 SMSM의 그 모습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 협업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된 사례를 사사라는 작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 작가는 SMSM의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슬기와 민과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사사의 방대한 작업 중에서 저는 애뉴얼 리포트라는 작업만 소개를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사사는 2006년부터 매해 자신이 먹은 설렁탕, 전화한 횟수, 자신이 본 영화를 기록하는 애뉴얼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슬기와 민이 언제나 반드시 디자인을 했습니다. 책의 출판은 슬기와 민이 만든 출판사 스펙터 프렉스에서 냈습니다. 다음은 사사의 이제 애뉴얼 리포트의 이제 모습인데요. 시청각의 전시에 맞춰서 출간되었던 애뉴얼 리포트도 있습니다. 2010년, 11년의 모습이고요. 작가 사사의 일상,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상의 기록을 슬기와 민이 매해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2014년도, 15년도, 2014년도를 기록한 2015년도의 애뉴얼 리포트의 경우는 시청각에서 이후에 발표하실 구정현 큐레이터와 제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획했던 전시에서 작업으로 선보였던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사의 작업을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나 기존 기관이 제작하는 일종의 리포트를 개인의 삶에 한 작가가 적용시킬 때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스펙터 프레스라고 하는 슬기와 민이 세상에 내놓았던 이 출판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스펙터 프레스는 슬기와 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던 내용인데요. 작가 사사를 위한 그 출판사다라고 슬기와 민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이야기는 이제 못하겠지만 박미나 작가의 드로잉 그리고 회화를 수집하는 시스템 또한 다분히 이제 오늘날 세계의 시스템을 회화로서 이제 사용하고 적응해 보려는 이제 시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박미나 작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고요. 슬기와 민의 경우도 현재 시청각 랩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화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잠시 후에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슬기와 민의 전시를 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저는 매뉴얼, 오탄데요. 매뉴얼, 크래프트맨십, 그리고 시스템의 내용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행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청각을 중심으로 제가 만났던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이들이 동시대 시각 문화와 관계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가로 시스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잭스농 작가의 두 작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 이후 한국에서 미술과 디자인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잭스농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삼성 자동차 디자이너 출신으로 현재는 미술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에게 더 이상 직제로서의 디자인은 관심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물을 만들 때보다 다음에 두 가지 작업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반응하고 리플렉트하는 작가의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기 작업인 도구의 피와 사랑을 통하게 하자라는 2009년도의 작업입니다. 이 2009년도의 이 작업은 1977년도에 한국의 산업디자인 포장센터의 슬로건을 그대로 따온 작업입니다. 도구의 피와 사랑을 통하게 하자가 두 번째 슬로건이었다고 하고요.
당시 디자인을 담당하는 한국디자인 포장센터의 첫 번째 슬로건은 "수출 역군이 되자"였다고 합니다. 잭스농 작가의 두 번째 작업으로 저는 13 Balls라고 하는 13개의 공이라는 작업이 작가가 생각하는 시각 문화 혹은 디자이너, 작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전시였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 13개의 공이라는 이 전시에서는 작가는 공 13개를 두고 한 7가지 정도의 스포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이 전시장에 와서 마음껏 공을 던지기도 하고 농구와 배구, 야구와 축구가 혼합된 독특한 놀이 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만든 바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챗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예가 안은미라고 하는 굉장히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 댄서, 무용가, 안무가였습니다. 안은미 작가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부터 다양한 활동을 한 한국의 컨템포러리 안무가입니다. 그는 정말 종로에 있는 오래된 마켓에서 천을 직접 구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는 안무 공연에서도 직접 옷을 디자인하고 종로에 있는 이제 윤관 의상실이라는 곳에 일하는 오래된 장인과 협업을 합니다. 안은미 작가의 이제 많은 작업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옷을 직접 안은미 그 작가가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30년 동안 지금 여기 한국어로는 보이는데요. 윤관 디자인 의상실이라는 곳에 가서 이 천들을 만들어서 무용수들에게 입도록 하고 그것들이 공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윤관 의상실의 모습은 아닌데요. 이제 그 종로에 있는 오래된 마켓에서 천을 직접 끊어서 옷을 무용수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본인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굉장히 자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안은미 선생님의 책을 만들면서 30년 아카이빙 책을 만들면서 김경태라고 하는 사진가에게 이제 부탁하여 안은미가 갖고 있는 그의 의상들, 그가 만들었던 옷들을 찍은 김경태님의 사진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은미가 디자이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시각 문화의 특성들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안은미라는 무용가가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저는 이제 이어서 챗의 전시에서 선보이게 될 작가로 이제 알고 있는 차승원 작가와 강석영 작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발표를 이제 마무리하는 순서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 차승원이라고 하는 작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방식으로 많이 연구될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차승원은 스스로 이제 직조를 하는데요. 캔버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리기가 됩니다. 수많은 작업들 중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은 2019년 시청각에서 열렸던 기획전, 정물화전이라고 하는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참여했던 작업이고 작가는 거의 처음으로 본인의 매뉴얼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작가는 이를 조직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순서대로 본인이 직접 배틀을 짜고 하기 때문에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작업 시스템을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작가는 시를 이제 모듈화하고 시스템화합니다. 작가는 스스로 지시를 내리고 이를 직조해내고 이제 있는데요. 왼편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작가의 어머님이 71년도에 결혼할 때 이제 받으셨던 이불보를 다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재배치한 작업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작가가 스스로 직접 그 직조를 할 때에 사용하는 조직도를 이 전시장에 같이 보여주었던 이제 사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 차승원 작가의 다른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크고 설치가 중요한 작업들이 많은데요. 이 전시에서는 시청각의 좀 작은 공간에 맞게 작가가 만들었던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지 이제 보여주는 조직도를 같이 선보였습니다. 이것은 홀로 완성해내는 오늘날 보기 힘든 간의 수공업이자 또 외부의 실 제작자 혹은 실 산업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이제 작가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영 작가의 경우도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작가의 많은 작업 중에서 시청각에서 했던 작업만 이미지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2015년도에 쑥기 석영강은 Foot and Moon, 발과 달이라는 전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본인의 오랜 관심사인 프레임에 대한 실험을 공간에까지 확장을 이제 시켰는데요. 강석영은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회화를 만들 때 이제 프레임이다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 안에 무언가를 그려 넣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작가의 경우는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차승원 작가가 간의 수공업처럼 본인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한다면 강석영 작가의 경우는 기존 협업자들과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작가는 철제 구조물, 레디메이드인 거죠. 이 철제 구조물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일종의 독특한 형태, 그것이 이 왼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탑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눕혀 있는 어떤 그 수평적인 판이 되기도 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구정현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디자이너로서의 작가라는 주제가 굉장히 생소한 주제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존재하는 혹은 뭐 한국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디자인의 측면에서 굉장히 확장된 의미의 디자인의 측면에서 어떻게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를 저와 이제 뭐 구정현 선생님의 과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시청각, 한옥에서 지금 시청각 랩이 이제 되었는데요. 지금 열리고 있는 슬기야 민의 전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화에서 저는 이 전시의 시작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슬기야 민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이 작업이 되게 시간에 대한 작업이자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작업이자 변화의 상태를 다루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 링크를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이 슬기야 민과 제가 나눴던 인터뷰의 모습인데요. 슬기야 민에게 제가 이제 굉장히 짧은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리스팅 앤 커넥팅,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차를 만들고 연결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슬기민의 웹사이트는 거의 모든 이 정보들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신들에게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작품의 관계는 무엇이냐, 인포메이션과 워크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작가분이 한 질문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웠다. 저는 계속 작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슬기와 민을.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기와 민 작가의 경우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전시 라벨이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벨이 라벨이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기와 민은 변화라는 것이 이 슬기와 민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미디엄이라는 점을 다시 저에게 생각하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세 파트로 이뤄진 저희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지는 대화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iwon. Please stay with us at the video,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very extensive sharing and presentation about your experience as a mediator, I would say, and also a catalyst, bringing artists, designers, performers, creative people from different disciplines together under your ambitious project, Audiovisual Pavilion. I think before I bring in Helen to join the conversation, I have two questions to ask. I think I could you can respond to these questions through your forthcoming sharing. First of all, is I think in Siwon's sharing, you started with a few projects by SMSM that reminds me of, they're almost like survival skills, like, survival kits, for I guess those are the early projects in Audiovisual Pavilion, right? Right, yeah. And right. early projects that yeah. brings in designers to work with artists as a collective. And interestingly, they propose this kind of very functional, like a survival kit, how to survive as a designer or how to survive as an artist, without the protection or the patronage of the commercial world. From your perspective, as a curator or as a middleman, putting them together, making this independent space possible, what do you think, what is their driving force? What is what drives them have this kind of desire, to come out? It's almost like an act of coming out, to work independently, stepping out of their comfort zone. What is their driving force? And number two, the second question is, how do you see, from your observation all these years, working, with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what is the distinction of conceptualizing and developing their ideas? How different between designers, artists, performers? What is their different approach? So I think Helen could also join in to share your observation as well. So Helen is here with us already. So she is also a curator and now currently a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in Seoul, Korea. She's also an active catalyst, I would say, working with designers in a lot of her curatorial projects. And one of her most well-known project is the establishment of Book Society, which is an independent space as well as publishing force that proactively working with designers as an independent curatorial practice. So Helen, shall I please join in, and Siwon, feel free to stay behind, and over to you for the upcoming 30 minutes. Thank you. 잠시 제가 화면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구정현이고요. 저는 오늘 아티스트 디자이너 인 사우스 코리아라는 세션에서 어찌 보면 앞서 발표하신 현시연 선생님의 어찌 보면 약간의 이제 토론자로서 행사에 이제 초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현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지점들을 조금 더 또 다른 관점으로,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어떤 사례들로서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현시연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티스트 엑스 디자이너라는 제목, 아니면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이제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이걸 어떻게 이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개념 자체를 딱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용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결국 어찌 보면 그 디자인과 어떤 예술 간에 조금 더 어떤 생산적인 어떤 교차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던 이제 중에 이제 제가 발견했던 문장은 바로 이제 라슬로 모이너지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은 뭐 직능, 직업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태도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 그 모이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개념이나 디자이너의 그 직업 자체를 소위 이제 전문적인 어떤 기능, 전문가의 어떤 역할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어떤 무언가를 이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태도를 통해 이제 만들어진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특정 개인의 이제 산물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개인과 어떤 지역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안에 어떤 관계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시화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태도로서 디자인을 본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디자인 자체가 어떤 특수한 어떤 특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누구나 디자인하다라는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디자인 이제 큐레이터로서 그 일을 잠시 했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시 대상으로서 디자인을 이제 다룬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을 전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한 거를 상당히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디자이너가 만든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작업들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이제 개인전을 통해서 어떤 한 디자이너의 어떤 그 작업들을 조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항상 어떤 클라이언트 외부의 어떤 협업자가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을 특히 어떤 특정 어떤 뭐 기관이나 산업 돈을 받고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오브제 이런 작업물들을 전시하는 게 과연 말이 되나 이런 고민들을 사실 2010년대 초중반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이제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그런 직능으로서의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 주도적인 작업들을 스스로 이제 꾸려나가면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에 스스로 이제 반응하고 그걸 해결하거나 대처하려는 어떤 태도를 보여줬었고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전시 형태로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어떤 전시를 이제 꾸려나가면서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관심사가 이제 쏠린 곳은 이제 출판이라는 이제 지면이었는데요. 출판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정말 기술이 이제 그 숙련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기획자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출판 자체를 하나의 이제 매체로 보면서 지면 자체를 어 구조화하는 작업 자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이라는 거는 전시와 약간 어떤 유사한 이제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에디토리얼, 큐레토리얼이라는 이 행위 자체, 실천 자체가 어찌 보면 무언가를 스스로 조직하고 그 콘텐츠를 끝까지 마지막 어떤 단계까지 생산하고 유통하는 어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티스트북에 많은 관심을 제가 두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아티스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작가 스스로가 어찌 보면 자신의 주권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이자 지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플럭스의 그 뭐 대표이자 그 설립한 이제 안톤 비도클이 그 예술가 주권이라는 글을 이제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주권이라는 거를 어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냐면 스스로의 어떤 작업의 방향과 주제, 형식, 방법론을 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생산 여건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결정권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로 이제 논의가 됐고요. 작가들은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를 따를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그거에 대응할 어떤 근본적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뭔가 해결하거나 이제 뭐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주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출판이라는 매체였고, 그 출판은 이제 소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출판이라기보다는 그거와 조금 더 이제 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독립 출판물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독립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뭐 셀프 퍼블리싱 자가 출판이랑 자비 출판이란 말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그 규모의 차원에서 소량의 어떤 생산물을 찍어낸다는 의미에서 소규모 출판이란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2000년 중후반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미술 현장에서는 이런 출판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주체들이 다양화 이제 되어졌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디자이너 역할이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 스스로도 이제 자신의 어떤 작업을 지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고, 디자이너 역시도 자신의 어떤 그 인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직접 뭐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의뢰를 한다거나 그걸 스스로 편집하고 제작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잡지를 만드는 어떤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흐름 자체는 한국에서만 있었던 흐름은 아니었고, 실제 그 당대의 어떤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슬라이드 이미지에는 그래픽이라는 그 개간지가 이제 그 실려 있는데요. 개간지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약간 아카이브식의 어떤 그 콘텐츠를 이제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인터뷰나 어떤 기록의 차원에서 이 잡지를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버스와 이제 더 북소사이트를 같이 이제 만들었던 그 임경윤 선생님과 함께 몇몇 이슈에서 그 에디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1호가 셀프 퍼블리싱 이슈였고, 이 안에 이제 소개된 그 다양한 거의 한 90여 개의 어떤 출판물은 대부분이 개인 출판이었고, 개인이 스스로 이제 출판사라는 어떤 발행인이라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뭐 한두 권의 책을 냈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시리즈식으로 책을 내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려는 개인이면서 약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독립 출판이나 이제 이런 어떤 자비 출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그 뭐 하나의 어떤 의지로만 중요한 건 아니라 그 시기에 또 있었던 그 기술적인 요건들이 사실 같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런 어떤 그 경향들이 이제 드러났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그 우르수 레은이라는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리소그라프 인쇄기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 한 대를 가지고 일종의 약간 출판사 겸 인쇄소를 이제 열었고, 스스로 이제 제작과 디자인을 하면서 인쇄까지 스스로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책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롤로프레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냈었고, 이제 리소그래프의 어떤 그 출판물 제작에 어찌 보면 가장 이제 먼저 거론되는 인쇄소며 디자이너 스튜디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곳에 이제 출판물도 자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몇몇의 이제 한국 그 작가들, 뭐 디자이너들의 이제 책 역시도 소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김영나 디자이너의 이제 우물우물 책들이 이제 실렸었는데, 우물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정기 간행물이고, 디자이너가 스스로 어떤 주제를 발의하고 그 주제에 이제 따라서 다양한 이제 협업자들을 초대해서 각각 이제 기고할 수 있게끔 이제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래의 우물우물 잡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디자이너의 역할, 그리고 어떤 형식과 콘텐츠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위기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 그리고 뭐 디자이너의 어떤 조금 더 자율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약간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리소그래프로 이제 인쇄가 됐었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뭐 엑스트라 풀이라는 이제 리소그래프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인쇄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책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프로포절, 그러니까 미안의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이제 뭐 거절당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걸 담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작가들이 만든 책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이너와 다른 협업자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협업체, 공동체를 이제 집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만들어낸 출판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윤우 작가님이 이제 국기 색과 형태들 같은 경우에도 이 셀프 퍼블리싱 이슈에 실렸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열렸던 출판 기념회라는 전시에 출품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었고, 손수 이 책을 인쇄를 제외한 나머지 제본을 작가 스스로가 제작을 했었고, 거의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이윤우 작가님이 이 그래픽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그 지명과 어떤 책 전체를 지배하는 그리드 시스템 위에서 원고들을 이제 위치에 따라 어떻게 재망래되는지 그런 편집의 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책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는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작가나 디자이너, 어떤 조판이나 이런 그 활자를 만드는 어떤 디자이너와는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이 편집, 그러니까 에디토리얼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작가 스스로가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모든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작업한 어떤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짜 잡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이너 분들이 만든 잡지였는데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주변 동료들의 이제 글을 받아서 하나의 어떤 잡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잡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출판물을 내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가짜 잡지와 어떤 친구들, 동료들과 같이 이제 하나의 어떤 무리를 이뤄서 뭐 전시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어떤 활동도 이제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프 퍼블리싱 이슈가 나름 되게 중요했다고 이제 보는 거는 그 시기에 이제 출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류 이제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출판과는 분명히 다른 형식, 그리고 다른 제본 방식과 지면의 어떤 그 편집 방식, 그리고 부스에서도 이미 어떤 규모적인 거에서 차이가 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선택함으로써 그 각각 그 창작자, 뭐 디자이너나 작가들이 어떤 추구하는 본인의 어떤 그런 태도를 사실 어떤 책의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드러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래픽 그 11호 이슈가 디자인 전시의 개념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참여했던 그런 이제 이번 2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열렸던 그런 이제 디자인 전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전시들이 좀 더 어떤 개념적인 이제 그런 디자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디자인 제품의 쇼케이스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중심의 어떤 프로모션 전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그런 전시들을 이제 모아서 소개하는 어떤 자리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래픽 디자인과 어떤 건축, 그리고 공공 어떤 공간에서의 작업들, 그리고 아니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작업들, 아니면 출판이라는 매체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디자인 전시들, 뭐 이런 어떤 디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론들이 조금 이제 다양한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다는 어떤 의미의 어떤 그런 전시들을 소개했었고, 대부분의 전시가 어찌 보면 다른 학자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자율성에 이제 기초한 어떤 디자인들을 약간 이제 보여주는 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들을 이제 보여주는 홀을 이제 만들었었고, 그 가운데 사실 그 현시 선생님께서 말씀했던 어떤 전시 협업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많이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전시 가운데서 조금 많이 이제 거론됐던 전시 중에 하나가 그 제키에스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기획했던 그 탐구의 형식들, 비평적 그래픽 디자인의 건축이었습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제 순회하는 전시였고,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큐레이팅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을 약간 실험하는 그런 전시였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과 같이 했던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 형식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디자이너 이제 개인전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기획을 하고 뭐 작가나 다양한 디자이너, 주변 협업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시를 꾸렸었고요. 당시 했던 이제 인터뷰 가운데 하나가 예술 전시 큐레이팅과, 그러니까 미술 전시를 이제 큐레이팅하는 거와 디자인의 어떤 전시 큐레이팅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제키에서 했던 답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차이가 이제 거의 확연한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두 개의 어떤 미술 전시나 디자인 전시 두 개 모두 다른 사람의 말, 이미지, 예술 작품 따위를 사용해서 서사나 이론, 논증을 구조화하는 에디토리얼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키에스한테 그 큐레토리얼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책을 만드는 에디토리얼 어떤 식과 약간 유사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다른 행위와 어떤 다른 어떤 학체와 같이 긴밀하게 이제 붙었을 때, 그럴 때 역시도 그런 행위조차도 이제 제키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의 어떤 영역으로 본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매우 흥미로웠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미술 전시를 기획하는 거와 이제 그런 디자인 전시를 기획하는 거 모두 다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뭐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이제 허용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전시나 뭐 에디토리얼 이런 어떤 모든 활동들 자체가 그런 어떤 완전한 그런 확정성을 이제 토대로 해서 작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 자체도 그 영역 자체가 어떤 제한된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뻔한 질문이긴 했었는데, 그 큐레이터로 이제 활동을 해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이제 질문에 이제 답으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흥미로운 이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 자체가 어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 이제 비트윈이라는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누군가와 어떤 그 누군가의 어떤 중간에서 이거를 뭐 조율하고 그거를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에 항상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디자이너라는 자체가 편집자일 수 있고 인쇄인이 될 수도 있고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어떤 그런 역할들을 약간 포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이제 놓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한 정체성의 문제, 이제 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이 제키에스가 말한 어떤 답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호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총 3개 이슈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17호 같은 경우가 이제 디자인이 이제 태도가 될 때라는 어떤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호였습니다. 이 17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전통적인 어떤 클라이언트 디자이너의 관계를 이제 넘어서 좀 더 이제 디자이너의 자율성에 기초한
가정 이제 중심의 어떤 작업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반영한 어떤 그 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이너의 어떤 그 태도가 작업에 이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 태도 자체가 자신 어떤 그들의 어떤 작업으로 이제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약간 살펴본 어떤 시간이었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어떤 뭐 디자인의 어떤 태도가 하나의 어떤 작업으로 이제 보여지거나 이제 작업에 반영될 때 어 그때 이제 디자인이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태도로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도 이제 딱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그 하랄트 제만이 68년에 했던 그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전시명을 빌려와서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전시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당대의 어떤 그 유럽의 어떤 급진적인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는 전시였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17호 같은 경우도 디자인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변하고 있고, 디자이너나 아니면 이제 창작자 역할들이 많이 다변하는 어떤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사실 반영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사례들이 들어갔는데, 뭐 에디터로서의 어떤 디자이너도 존재하고 큐레이터로서의 어떤 디자이너도 존재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 다양한 조형성 아니면 형식 실험들, 이런 것들을 사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한국의 이제 디자이너나 아니면 그런 창작자들의 활동 일부가 같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소개된 팀이 디자인 그룹 그 FF의 알라이크 서울이라는 그 작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에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이제 그 특히 서울이란 도시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2007년 이제 서울이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이 되면서 도시 자체가 이제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제 뭐 서울이 좋아요라는 이제 홍보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서울의 어떤 다양한 이제 그런 시각적인 어떤 모습들을 많이 이제 바꿔나가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문제나 어떤 여러 어떤 문제들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선으로 FF 그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약간 디자인 행동주의 이제 그룹으로 볼 수가 있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울시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서울시 이제 디자인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제 서울에 사는 정말 서울 시민의 이제 진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서울시 정책이 과연 이제 옳은가, 아니면 도시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정말 합의를 하는가,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여러 시민들의 이제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이제 받아서 이제 스티커로 제작을 하고, 그 서울시가 붙여놓은 포스터에다가 그 스티커를 이제 막 대신 그 서울이 좋아요라는 그 문구에 그 자리에 그 실제 서울 시민들이 이제 낸 의견들을 이제 대신 대체하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이들의 작업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사회나 어떤 현상 자체를 이제 공론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한번 실험해 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때 이제 소개됐던 그 팀 중에 하나가 이제 키토스트라는 팀이었는데, 키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들로 이제 구성된 그 집단이었는데, 이태원에 있는 그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을 이제 내고 약간 작업실 겸 이제 가게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스스로 약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뭐 경제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나무로 이제 가구를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뭐 가구 디자인하거나 어떤 목공 기술을 이제 가졌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오브제나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부속 기념품 같은 것들, 그런 오브제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판매함으로써 어떤 그
창작하는 어떤 그 삶과 어떤 일상의 삶, 이거의 어떤 그 균형을 이제 맞춰 나가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 키토스트 같은 경우는 그 북소사이티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가구를 이제 의뢰했었고, 옆에 이제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책장 자체가 이제 작은 서점을 위한 이제 책장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작은 어떤 그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기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가장 이제 경제적이며 이제 좀 생산적인 어떤 그런 가구 시스템 같은 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주로 다 이제 손 노동을 통해서 작업을 했었고, 이 안에는 이제 그 가게 안에는 뭐 뜨개질한 것들을 팔거나 아니면 직접 가방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잠깐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좀 지났을 것 같은데, 그 북소사이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는 통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합정동에 이제 위치했을 때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술과 노동이라는 관계성에 대한 어떤 탐구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대됐던 그 팀 중에 하나가 이제 키토스트, 앞서 이제 그 언급됐던 키토스트의 이제 김청진 작가님을 모시고 실제 서점 자체를 하나의 레스토랑으로 만들어서 작가가 3분 안에 카레를 이제 보편적인 음식인 거죠. 그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으로 해서 예약제로 해서 어찌 보면 이제 노동 이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고, 그 예술가 이제 노동이란 관점 안에서 이제 여러 디자이너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길종 상가, 아까 현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길종 상가 역시도 직업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서 각각 이제 그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목공의 기술, 자신의 어떤 생활용품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동, 아니면 사물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약간 탐구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길조상가 이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함께했던 그 디자이너는 그 김영나 이제 디자이너였고, 김영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라는 것 자체가 인쇄술 아니면 인쇄라는 것 자체가 디자이너가 이제 인쇄를 하지만 실제 이제 인쇄소가 그걸 담당을 하는 거죠. 마지막 어떤 제작의 마무리에서는. 근데 그 인쇄 자체가 단순히 어떤 그 클라이언트 잡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쇄소 안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행위들, 노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자인과 인쇄소와의 관계, 이런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 에피소드나 이야기들, 아니면 어떤 새로움을 조금 더 이제 모색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를 약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전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매체로 아까 현시 선생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년에 최근에 이제 그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전시를 이제 열었었는데, 이 오픈 리셋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집단 어떤 커뮤니티 명이면서도 이제 전시 이제 명으로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했던 그 전시가 그 심우윤이라는 그 어떤 가상의 어떤 인물을 내세우고, 그 심우윤이라는 개인전이라는 걸로 이제 약간 설정을 하고, 실제 여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아마 7명의 여성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7명의 여성 작가들이 각각 이제 하나의 어떤 다 다양한 개별적인 작업을 했지만, 이제 심우윤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냥 가상 인물을 통해서 작업들을 선보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전시가 나름 되게 개인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전시를 이제 매개를 통해서 그 시기의 어떤 그 한국 어떤 디자인 뭐 신 안에서의 어떤 그 갈증이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좀 신 자체를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어떤 계기들을 이제 마련하는 전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떤 여성 디자이너의 어떤 그 목소리 아니면 여성 디자이너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것 점에서 되게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발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뭐 자가 출판, 독립 출판, 아니면 이제 전시라는 어떤 매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과 디자인의 어떤 그 관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자리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이제 그 토론 시간에 조금 더 현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thank you, Helen. Thank you for your sharing. And Siwon, welcome back. Yes. I think Helen's presentation from her own experience as a curator and also an advocate of promoting independent publishing and working with graphic designers for independent works also gives a context of how designers work independently and collaboratively, especially finding their own avenue, finding their own platform physically and virtually to make their own voice. So I think that also echoes with what Siwon has shared in her earlier part. We have a question from an audience, so maybe I could share it here now as a lead on to the conversation and response from Siwon and Helen. So this audience asked about it's inspiring to learn that roles of designers and artists, even curators, are fluid. Would the two of you share a bit more from your own experience about the exchange and communication process in working with designers? Does it differ from working with quote unquote artists? What is the dimension like? Yeah, I think that is a similar question that I raised just now as well. So please feel free to share your thoughts on that. Can I say first? Please. Yeah. Can I speak in Korean? So it's Yes, better. yes. Yeah. Our interpreters are ready. Yeah. So 저는 이제 되게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구체적인 경험으로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아티스트들의 경우는 되게 어려움을 쉐어링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쉐어링할 때. 근데 반면에 디자이너들의 경우는 솔루션 위주의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 뭐 작가들 되게 이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되게 다르지만 문제가 있지만 재밌는 포인트는 디자이너들은 일상에서 만나면 굉장히 이제 캐주얼하고 친근하신데 이메일은 되게 짧게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과물들 딱 보내고. 하지만 작가들의 경우는 굉장히 되게 노멀한 워드를 쓰기보다 그러니까 자기 정의된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아티스트들의 경우는 굉장히 셀프 모티베이티드 된 랭귀지를 사용한다는 거가 작가와 디자이너의 차이라고 저는 제일 크게 느꼈고, 그러니까 웨이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디퍼런트한 거가 있고, 근데 되게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래닝과 그 결과가 영어로 뭐죠? 그러니까 플래닝의 방식이 되게 다른 것 같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할 때 되게 재밌는 것은 디자이너들이랑 제 경험상 일할 때는 계획에서 결과까지가 180도 변화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작가들의 경우에 저는 되게 약간 되게 화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절차적으로는 되게 누락되어 있는데 작가의 작업에서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뀌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미술 작가의 되게 알 수 없는 인비저블한 시스템에 의해서. 근데 마지막으로는 또 제가 되게 오늘 구정현 선생님 대화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거는 디자이너들이 좀 더 이퀄한 관계를 맺으면서 외부와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되게 막 재밌게 일하고 되게 평등하게 일을 하지만 만들어진 아트웍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에 되게 이렇게 서포트한다고 하는 전제를, 그러니까 설령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품에 되게 이렇게 그 협업자들이 약간 서브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SM은 그렇지 않아서 서로 그 부분이 일종의 좀 독특한 그 차이점이 뭔지 뚜렷이 알기 어렵게 만드는
되게 컴플렉스한 복잡한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티스트와 앞의 질문에만 제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Helen, do you agree? yes. 저도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거의 공감하는 말인 것 같고요. 진짜 약간 그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약간 그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수평적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협업의 어떤 그 유연함이 디자이너와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그 말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자이너와의 작업할 때 어떤 그 대화나 아니면 토론을 하면서 어떤 시각적인 어떤 형상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서 이제 마지막에 결과물로 가냐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모르는 약간 불확정성이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May I ask, when you put designers and artists work together, I mean, that applies to both of you. Both of you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putting artists and designers working in the same project. How do you see your role? Like, what kind of role are you playing? Like,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osition? 정연 언니는 어때요? 저의 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각각의 이제 그런 뭐 디자이너와 작가를 대하는 이제 어떤 태도,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해결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마 서로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역시도 되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만들 때 책을 만든 디자이너와 그 컨텐츠를 같이 만들고 있는 어떤 작가와의 관계, 아티스트북이 되게 대표적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역할 자체가 에디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역할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그 형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응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컨텐츠를 이제 어찌 보면 만든 작가의 어떤 입장도 사실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사실 그런 중간의 역할을 사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헬렌이 언니, 정연 부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개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정말 작가와 디자이너 만날 때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는 스피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the sense of time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이 되게 달라서, 전시를 할 때 되게 독특한 부분은 뭐가 이제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계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들이랑 일을 할 때는 제가 되게 많이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팅 되게 오래 하고, 작가들의 스트럭처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단계가 한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완성됐을 때 뭐를 딱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저는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컴퓨터 툴이나 3D 작업들 많이 다루는 작가들이 생겨나면서 툴 베이스 아니면 리서치 베이스의 영 아티스트들의 경우는 되게 디자이너적인 성격 갖고 있어요. 되게 커뮤니케이터블하고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객
관객이 오디언스가 중요하지 않은 작가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파티스페인턴트나 오디언스가 중요하지 않은 전통적인 아티스트들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작가들이랑 일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툴의 매뉴얼 혹은 뭐 3D의 매뉴얼을 익히면서 되게 빨리 적응을 하고 전시의 상황에서도 관객이 누구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약간 클라이언트 잡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큐레이터로서는 속도는 되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일하는 속도는. 근데 이거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이너적인 측면이 요즘 생기고 있다라고 느껴요. 어때요, 저는? 그 디자인적이라는 그 측면은 약간 이제 그 플랫폼이 사실 다변화되면서 생겨나는 것 맞아.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환경이랑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플랫폼, 그거 자체가 사실 뭐 SNS가 되게 어찌 보면 핵심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사실 기능을 하는데 SNS 자체도 젊은 작가들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예전에 마치 2000년대 중반, 후반에 그 블로그가 되게 맞아요. 중요한 어떤 매체로서 이제 작가들이나 디자이너한테 이제 활용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그 소셜 미디어 자체가 거의 그 작가나 아니면 디자이너의 어떤 그 뭐 다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맞아. 그 어떤 형상처럼 약간 나타난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완전히 SNS 완전 창궐했는데 사실 북소사이어티 서점이 했던 블로그나 비메오 같은 거는 SNS 직전에 좀 더 내용이 막 한 문장 두 문장이 아니라 더 텍스트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픽이라는 잡지도 SNS 창궐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텍스트를 읽었던 때의 잡지라고 저는 기억이 나고 발표한 거 들으면서 되게 지금 발표 오신 분들이 북소사이어티라는 서점을 좀 링크를 알면 좋겠다. 북소사이어티와 미디어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한 문장 네. 정도. 미디어 버스는 아마 이제 현시 선생님이랑 이제 거의 만난 시기가 거의 2000년대 저희가 중후반이었는데 현시 선생님도 무슨 잡지를 이제 만들었었고 독립 잡지를 이제 미술 관련한 잡지를 만드셨고 저희 역시도 그런 어떤 그런 리서치 그런 인쇄물 같은 것들을 출판물을 만들고 있을 때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출판물을 이제 그 작가들의 어떤 진 아니면 아티스트 퍼블리케이션을 한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었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아티스트 퍼블리케이션을 실제 이제 유통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그거를 이제 프로모팅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북소사이어티라는 공간을 이제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출판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행위 아니면 출판이라는 매체 자체를 조금 더 탐구하고 그거를 이제 매개로 한 여러 이제 창작자들, 그 안에는 이제 작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나 당연히 디자이너도 들어가고 그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약간 그 운영됐던 이제 공간이었고 여전히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여러 어떤 다양한 기능으로서 이제 공간이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서점이면서도 책을 갖고 논의하고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고 뭐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시도 하고 약간 그런 약간 그 되게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약간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뭔가 또 같이 함께 연구하는 학습 공동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어, 어찌 맞아요. 보면 훨씬 말과 글이 되게 많았던 이제 현 선생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랬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도 정말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랑 토크할 때는 약간 뭐 Who are you?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되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소사이어티에서 되게 많은 스몰 토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2008년, 9년, 10년 기억하는 토크는 어떤 본인들이 했던 그 순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했던 것 같아서 그 프로젝트별로 뭐 디자이너든 작가든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캐주얼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조금 가볍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Wow, I think we have some really interesting conversation here, and actually our time is also close to the end of the session. But I do have just one final question to ask both of you. Since you two have met through the Book Society and like have drawn like really interesting conversations and people together. If you have a chance to work together again, I'm sure I know you sometimes you still collaborate, but if there's a dream project that both of you can initiate at this time, what would it be? What kind of people or what kind of topic you want to work on? 저는 사실 그 부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냥 원래 이제 현시 선생님하고는 계속 그런 뭔가 스터디를 계속 같이 많이 하기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어떤 연구나 어떤 그 연구의 주제나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되게 자주 이제 이야기하는 이 사이인데 사실 이 주제가 저희한테는 새로운 탐구의 어떤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고민했던 아티스트 에즈 디자이너, 디자이너 에즈 아티스트 이게 대체 뭐야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포럼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떤 새로운 탐구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어떤 계기를 약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현시 선생님 하셨던 어떤 그런 사례들 역시도 같이 이제 뭔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사실은 이 연구 주제를 왜 현시 선생님께서 이걸 던지셨냐라는 질문을 사실 하기도 했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질문이었는지 주제였는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해 줬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를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북소사이어티에서 리딩 룸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한 15년 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13년 전부터. 근데 드림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저는 뭔가 리서치 트립을 많이 같이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산과 강을 약간 보면서 어떤 그 풍경에 따른 새로운 주제들로 그게 뭐 캠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서치 트립 같이 좀 뭐 부정 선생님 제안해서 저희 같이 홍콩도 가고 그때 챗도 갔었거든요,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제 두 번째는 되게 유럽 중심의 연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always 유럽인들이 저 시청 가게도 많이 오고 하면 저는 어떤 그들의 질문이 뭔지가 되게 좀 막 되게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럽 중심의 어떤 미술과 문화에서 진짜 좀 점점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시아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우리의 정말 공통된 퀘스천이 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정연 언니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렇게 해외 교류 경험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방향의 각도를 틀지가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가끔씩 여행을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시아에 대한 그런 경험 그리고 아시아와의 그 관계 안에서 한국의 씬을 바라보는 거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을 넘어서 어떤 공통의 뭐 질문이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 되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보면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나름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시청각이나 뭐 북소사이어티 이제 활동에 있어서도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Thank you both. I think we are all craving for opportunities to travel and meet in person, hopefully very soon. And I think that's very warm round up and wrap up for our discussion tonight.